그래서 진정한 K 패스트푸드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국밥을 모릅니다. 싱겁게 먹을게요. 지금 내가 머슴이야. 조선시대 무슨 머슴밥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살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쌤의 식사 설쌤입니다. 칼바람 부는 겨울날 시린 뱃속을 뜨끈하게 데워줄 단 하나의 음식. 땀이 비오듯 흐르는 한여름의 삼복더위에도 찾게 되는 마성의 음식. 특별한 반찬 필요 없어요. 오롯이 이 한 그릇 하나면 충분합니다. 먹고 나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한국인의 진정한 소울푸드. 오늘의 식사 국밥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국밥까지 왔네요. 이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국 아닙니까? 근데 국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게 또 탕이라는 얘기죠. 그 국하고 탕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리법을 기준으로 나누면 좀 더 이제 팔팔 오래 끓여 조리 시간이 길다, 요걸 좀 탕으로 가고요. 설렁탕 같은 거죠. 근데 김치국 같은 거, 미역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안 끓이고 먹잖아요. 그래서 조리법이 길면 탕, 짧으면 국, 이렇게 나눈 기준도 받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상에 올라가는 거는 탕이고 일반적인 이제 국물 있는 음식은 국이다, 이런 기준도 받고, 그래서 뭐 분명한 뭐 이런 기준은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탕과 국은 우리 민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울푸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차이도 있어요. 국은 원래 우리나라의 이름이고 그걸 한자로 바꾸면 탕이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국에다가 이제 밥 말아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엄청 빨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K 패스트푸드. 그래서 오늘 국을, 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이나 탕을 항상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요, 숟가락이 주된 어떤 그 식사의 도구입니다. 그 일본하고 중국도 여기는 숟가락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국물을 떠먹을 때만 주로 이용할 뿐, 보통 이제 국물을 덜어낼 때 좀 쓴다거나 이러는데, 정말 숟가락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과 탕의 어떤 파트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국밥의 민족이 된 걸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록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현존하는 기록 중에 이제 숙종 때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숙종이면 이제 조선시대 후기죠. 숙종의 그 수라상을 차리면서 뭐로 올려야 되나, 여기서 좀 우리가 탕국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또 조선시대 왕실에서 여기는 이제 국과 탕이 즐겨 올라갔다는 증거로서 영조 때에 또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좀 몸이 편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야, 지난밤에 뭘 좀 드렸냐, 물에 말아 드셨냐, 아니면 탕에다 말아 드셨냐 이랬더니 왕께서는 탕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냥 물에 말아 드셨어, 뭐 이런 정도의 사료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미 조선시대 국과탕이 왕실에서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시의 국밥 맛은 어땠어요? 오늘날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먼저 이제 밥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이제 장에다 절이는 거죠. 거기다 육수를 붓고 밥을 말고 거기에 나물을 얹고 다진 소고기를 올려가지고 먹는 형태의 국밥이었으니까 뭐 오늘날 곰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국밥의 대중화, 그게 뭐 언제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선시대 이제 전기에서 후기 넘어가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터입니다. 장터. 혹시 그 장시라고 들어보셨나요, 감독님? 주로 이제 흉년으로 살기 어려웠던 농민들이 뭐 자신의 남는 것을 가져오고 부족한 것으로는 일종의 이제 물물교환 장소, 뭐 이런 게 이제 장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기적에는 주로 이제 전기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기시장은 뭐냐면 이제 5일장 같은 게 대표적인데 5일마다 이제 장이 서는 거예요. 보통 장시에서 사람들이 빨리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빨리 먹으려면 어디서 먹어요?
주막에서 먹잖아요. 지금이야 밥하는데 뭐 전기밥솥에 넣고 뭐 1, 20분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장작 폐지, 불 붙여야 되죠. 끓여야 되죠. 이 밥하기도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일찌감치 주막의 주모들이 밥을 해놓고 이 밥을 담아 놓습니다. 그 온열기가 없으니까 식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따뜻하게 음식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발전했을까? 한쪽 가마솥에서는 계속 국을 끓이면서 이 그릇에다 밥을 넣고 이렇게 국물을 넣고 버리고 국물을 넣고 버리고 이거 뭐 한다고 그러지? 토렴. 이 토렴이 이때 생겼다. 여기는 조선시대 후기에 거의 장시가 1000개 이상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국밥의 대중화가 조선시대 장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밥은 서민들만 먹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터에 국밥을 한 그릇 먹어보고 싶어서 헌종께서 변장을 하셔서 가서 여기는 국밥을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이었으면 맨날 나갔을 것 같은데 변신하고. 자, 지금의 국밥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떠오릅니까? 돼지국밥, 꿀국밥, 선짓국, 콩나물, 김치 등등등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장국밥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서 외식 메뉴를 사랑받은 국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띵동. 네, 오랜만이에요. 야, 그동안 어디 가셨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 이거 뭐예요? 팔팔 끓어. 어머, 이거 퀴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국밥이 최고다. 근데 설렁탕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짜장면에 단무지가 있듯이 또 설렁탕에는 뭐가 있을 텐데요. 이야, 죽인다. 어머, 그렇지, 이거지. 깍두기하고 김치입니다. 설렁탕 전성시대는 언제? 네. 설렁탕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는 1894년, 1905년 이때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군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육류 소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를 많이 수출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근데 일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오래 보관하고 해야 되니까, 휴대도 해야 되니까 통조림으로 많이 만들었대요. 우리 한우를 가지고. 근데 통조림에 뼈가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뼈하고 내장 같은 부산물들이 남아도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그 전부터 있었던 설렁탕이 점점 더 대중화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완전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 때 서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감독님? 경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는 경성의 그 재무당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1920년이잖아요. 3.1운동 다음에. 그때 경성 안팎으로 설렁탕집이 25군데였습니다. 근데 4년 만에 100군데로 늘어나요. 설렁탕집이. 수야 지금이 훨씬 많겠지. 근데 그때가 전성기였다고. 확산의 정성기.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인구의 유입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1920년에 이제 조선회사령이 사실상 철폐가 됩니다. 그 회사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을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회사 만들지 말라는 건데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사업체를 차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걸 없애버렸거든. 여기는 뭐 서울이랄지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도시에 굉장히 많은 뭐 공장이랄지 회사들이 생기겠지. 그럼 주변 지역에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일감을 찾아서 노동자로 많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경성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20년대에 30만이었는데 30년대에 40만이 되고 거의 40년대 90만까지 가거든요. 이런 어떤 인구의 유입 이런 것들이 설렁탕의 대중화를 부추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설렁탕 하면은 깍두기랑 또 하나 국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넣어서 먹었어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국수를 이게 뭐 그전에도 국수를 넣어서 먹었겠죠. 근데 이게 보편화된 게 뭐냐면 우리 항상 설샘의 식사할 때 우리나라 현대 대한민국의 식문화의 변곡점이 있었죠. 혼문식 장려였죠. 정부의 박정희 정권의 혼문식 장려. 그래서 여기는 밥만 넣지 말고 절반은 국수로 채우자. 이러면서 그때부터 국수가 좀 보편화됐다. 자, 제가 원래 그 설렁탕에 소금을 안 쳐먹는데요.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소금 좀 넣어볼게요. 소금 잘 넣어야 돼. 소금 안 쳐드신데? 아니, 안 쳐먹는데 원래 설렁탕에 소금을 안 쳐먹는 이거는 여러분들께 맛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싱거워. 자, 제가 원래 그 설렁탕에 소금을 안 쳐먹는데요.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 뜨거우면 더 싱겁잖아요. 소금 맞아 이거? 아니
싱겁게 먹을게요. 후추도 원래 넣나 설렁탕에? 후추는 안 넣어가지고 파도 좀 넣고. 많이 넣어야 돼? 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바르고 국물 맛을 볼게요. 야, 파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야, 어우, 이거 팥국이야, 팥국. 와, 이건 아닌 것 같아. 밥을 여기다 또 말아야죠. 이거 어떡하냐, 밥. 어우, 이게 뭐 머슴, 내가 머슴이야? 조선시대 무슨 머슴밥을. 야, 이거랑 깍두기 먹어야죠. 괜찮아요. 깍두기 하나 먼저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깍두기 국물. 근데 왜 설렁탕이에요? 이름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그냥 설만 전해드려요. 설만. 섬농재단이라고. 섬농재단.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았다는 거야. 근데 그 소를 만약에 구웠어. 그거 몇 명이나 먹겠어. 마을 사람들 다 입인데, 그치? 그래서 그거를 푹과 삶아서 나눠 먹었다. 그래서 섬농재단에서 설렁탕 이렇게 됐다는 설이 있고, 몽골에서 그 좀 유래됐다는 설도 있더라고. 그럼 이제 원나라 간섭기 고려로 넘어가야겠죠.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동을 한다고. 자기 집이 없어요. 그 사람도 어디서 살아? 게르. 천막같이 생긴 거. 뼈대 올리고 가죽을 덧대요. 그럼 천막처럼 되거든. 거기서 살고 철수하고 이동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게르로 사는데 거기다 이게 소치 있잖아요. 소에다가 이제 소고기하고 양고기하고 넣고 푹 삶아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의 이름이 뭐예요? 슐루야. 슐루. 슐루, 슐링, 설렁탕 이렇게 됐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본 자료에서는 이게 제일 유력하더라고. 자, 먹고 나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한국인의 진정한 소울푸드. 오늘의 식사는 국밥이었습니다. 국물 없이는 못 살아. 밥 없이도 못 살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살찌고 싶습니다.